소방 기술사는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웃긴다고 하겠는데,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냐가 훨씬 중요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산 문제는 기사가 더 어려워. 진짜로. 화학 문제는 이 업무 산업 기사가 훨씬 어려워. 화학 문제 관련 거. 근데 그것을 이렇게 소방 넓게 많이 알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답안지 또 어떻게 표현하냐. 소수령이니까 이 소수령이 또 모르는데 약간 좀 표현만 짜갖고 아는 척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항상 제가 말하자면 메커니즘, 발화 연소 확대까지 왔어요, 이제. 그 연소 확대를, 아까 우리가 발화를 알기 위한 것은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을 알기 위한 것은 뭐라고요? 제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적 대책, 에너지 조건, 대해. 연소를 알는 것은 뭐라고? 자연 발화, 훈소, 확산 연소, 이온환 연소.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잖아요. 폭발에다가 소방 대책을 할 수가 있어? 안 되잖아요. 폭발에다가 방호 대책을 해야지. 방호 대책을. 봉차불 폭포관 해갖고 봉쇄 차단, 불꽃 방지, 하연 방지기, 뭐 포갑 방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안전거리, 보유공지는 좀 틀리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대책 같은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잖아. 대책을 세우는 과정. 거기에 일단은 건축 대책부터 배우는 거지 우리는. 왜? 건축 대책이 신뢰성이 높으니까요. 돈도 많이 들어가. 건축 대책은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돼. 건축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하는 거고, 연소 확대는 마찬가지예요. 연소 확대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방화구획. 방화구획을 해야 되는데 방화구획은 최하 내야 구조를 하더라. 30분 내야 구조. 그럼 내야 구조 알아야지. 그래서 내야 구조. 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 아, 이거 내야 구조. 부위별, 층별, 이게 높이별, 용도별, 일반, 주거시설, 산업시설에 따라서 30분에서부터 3시간까지 있네. 보호 기둥 이런 데는 3시간까지 있잖아요. 그걸 쓰라고 한 적이 있어. 아니, 소방기술사가 그걸 다 쓰는 내용이냐고. 건축사도 모르겠네. 건축사 그러잖아요. 하는 방법. 건축법, 건피방 있잖아요. 3조, 1호부터 8호까지. 뭐, 보호는 몇 센치 두께로 하고, 벽은 몇 센치 두께로 하고, 그걸 또 쓰란 적도 있어. 그게 다 써갖고, 토시 하나 들고 쓰는 것이, 그게 기술사 점수, 잘 썼네. 그럴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요즘에 그게 마치고, 우리 조적 같은 거 있잖아요. 간막이 벽 있잖아요. 우리 벽, 피트 같은 거. 그 요즘 누가 저적으로 써나? 그 저적으로 써는 건 습식이라고 하잖아요. 건물이 층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층고, 저적, 그 가격은 싸. 저적으로 이렇게 건물 같은 거. 피트 있잖아요. 이렇게 저적으로 싸는 거. 벽돌로. 그거 싸는 거. 그거 습식벽체라고 하잖아. 습식. 요건 누가 하냐고. 무게가 무거우니까 요즘 이거 아니고, 그래갖고 다 옆에다 몰탈을 칠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제연 덕트 이렇게 넣어가지고 싸고 있고, 이거 덕트를 요즘에 이렇게 안 한다니까. 뭘로 해? 스터드 구조라. 시험 성적서 만든 스터드 구조. 건식벽체로 한다고 했잖아요. 건식벽. 석고보드로 해갖고 스터디면 양옆에 판넬 석고보드 넣어가지고 여기에 뭐 유리솜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 좀 넣어가지고 하는 가볍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건축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이런 거. 이런 것들 하는 방식이 있잖아. 이렇게 한다. 앞으로 시험 정서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하는 거지. 이것을 두께를 몇 센치로 하고 또 내력벽일 때 힘을 받는 우리 아파트는 내력벽 구조로 돼 있잖아요. 예? 내력벽일 때 그 두께를 20cm, 200 전이라고 하잖아. 200mm로 해야 되네. 180mm로 해야 되네. 막 이런 거 150mm로 하네.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외워갖고 하는 것이 내화구조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외우고 싶은 사람 외우세요. 나는 외우는 게 취미다. 그러면 일일이 다 외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울 때. 용도별, 부위별, 높이별로 해갖고 30분에서 3시간까지 있습니다. 이런 정도 갖고 가고, 구조도 이런 사양 위주에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시험 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는 성능 위주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앞으로 발전 방향, 대책 같은 거, 내야 건축물에 영향도 안 주고 건축물에 화재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이거 습식보다 건식벽체가 훨씬 비싸요. 건식벽체가. 응? 세종에 가면은 지하 공동구 있잖아요. 지하 공동구에 방화벽 있잖아요. 방화벽이 건식으로 돼 있어. 건식으로. 건식이
훨씬 비싸. 습식으로 된 데도 있고 건식으로 돼 있어요. 지하 가면은. 응? 건식이 훨씬 비싸요. 그 가는 것들이. 그런 내용, 지하 공동구 가다 보면 그런 거 진짜 방화벽이. 물론 뭐 저쪽으로 쌓은 데도 있고 벽돌로 쌓은 데도 있고 하는데 건식벽지로 되는 거, 전력구 같은 건 다 건식벽지로 돼 있어요. 그런 거 훨씬 비싸. 방화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 여기는 전선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거기는 저쪽으로 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거, 내하고죠. 내하고인데 내하고도 시험 사양이 중요하나 이런 성능 기준이잖아요. 그 성능 기준이니까 뭐가 중요해? 하중, 지지력, 차일성, 차염성이 중요하네. 방화문 차일성, 차염성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화 시험, 차연 시험 이런 거 중요하듯이 이것도 중요하다니까 통 시험이 안 나왔어. 하중, 지지력, 수축력, 힘부재, 수축부재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내가 중요한데 시험이 안 나왔다는 건 나오거니 언젠가는. 우리 기존에도 기출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 갖고 와야지. 콘텐츠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고, 플래시오버 요거 별표 5개짜리 하겠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또 별표 5개 플래시오버야. 플래시오버는 소방에서 전체를 따져갖고 하나 중요한 거 딱 찾아라 그러면 플래시오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플래시오버 되면 임명안전성을 확보하기 힘들어. 화재가 확산돼가지고 플래시오버 이전에 모든 것을 플래시오버로 이전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프리 플래시오버, 포스트 플래시오버. 프리 플래시오버 또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연료 지배화재, 환기 지배화재. 그만큼 중요해. 그만큼. 제가 말했잖아. 학교에서 애들한테 플래시오버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 산소 농도 곡선. 어느 순간에 산소가 확 문을 열니까 산소가 확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돼? 백드래프트가 발생한대. 백드래프트 영화 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분노의 역류, 분노의 질주. 아따, 분노의 역류. 소방서 직원들 다 본다면서요. 무조건 거기에 백드래프트 한 서너 번 나와. 그거 꼭 봐야지. 요즘 계속 해주더만 분노의 역류. 또 백드래프트 꼭 갖고 가시라고. 왜? 플래시오버. 내가 또 소방서에 경찰서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염이 확산된 천정을 타고 긴 벽돌 같은 천정을 타고 하염이 확산되는 현상. 이게 뭐라고? 노로버잖아요. 하고 노로버. 아니 노로버 나올 때 됐다 그러니까 나와. 노로버. LNG 노로버랑 두 개 비교해서 설명하면 나와. 내가 그래갖고 이거 애들 저 학교에서 그 교수 학생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조선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거 소방서에 경찰서에 있었고, 야, 노로버가 있다. 학생들 유튜브에서 그 요약한 거 있잖아. 그거 보여주면서 여기 천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노로버다. 이렇게 했거든. 시험 문제에 노로버를 냈는데 전부 다 플래시오버를 썼어. 그래도 공부를 했다는 소리지, 얘들이. 플래시오버. 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노로버 모르고 플래시오버를 다 썼다고. 근데 플래시오버가 통 안 나왔다니까. 이 중요한 것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나올 때 됐네요. 갖고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알고는 가셔야 된다 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공부 방법이라니까. 막 다수 다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거 기본적인 거 다 200개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걸 그게 머리에 새기시라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문제도 그냥 응용이 돼버려. 아니 누가 나한테 갖고 200제 갖고 어떻게 합격합니까? 그러니까 200제 외우고 나서 이야기하십시오. 한 명도 못 왔어. 나한테 몇 명이 와서 따지더만 한 명도 못 왔다니까? 한 명도 합격했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 뭐냐면 200제도 못 외면서 맨 옆에 그 뭐 NFA 배터리 855 그거나 보고 있어. 그거 아니다고. 기본적인 거 하고 나셔야 보시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 법이 바뀌었으면 바뀌는 취지를 봐야 돼. 실내 연소 확대 방지 대책. 실내 연소 확대 하는 것은 실내 연소 확대 방지 대책을 해야 되잖아요. 실내 연소 확대 방지 대책은 뭐예요? 불연 방역? 이거 금방 이렇게 했다고 금방. 실내 연소 확대 방지 대책은 플래시오버 방지 대책이지. 실내에서 여기서 일국소에 화재가 났어. 이 정도 된 것은 괜찮은데 갑자기 플래시오버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실내 연소 확대가 확 우리 플래시오버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해요? 전실화재잖아. 전체적으로 실내 화재가 확산됐다 해서 전실화재란 거야. 그 말귀를 아직도 못 알아먹고 있는 것 같더라. 전 실내로 확산됐다 이 말이야. 일국소의 화재가 연기, 가연성 가스 옆에 있어가지고 전체로 화재. 그래서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명안전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그래서 실내 연소 확대 방지 대책은 플래시오버 방지 대책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플래시오버 조건을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플래시오버 조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플래시오버 조건. 연기층 온도 500도에서 600도씨. 클리어? 바닥 수열량? 20에서 40kW. 단위 면적당. 산소 농도 10%. 10% 이상인지 이하인지 모른다겠어요. 나 정확한 게 뭔지 몰라. 이게 10%. 그 다음에 CO2부터 CO하고 CO2 농도 150. 연소 속도 40g/s. 자,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이게 조건이 이게 딱 맞아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전체 화재가 일국소 화재가 이렇게 됩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임명한 자서 확보하기 힘들다. 이게 조건이야. 자, 그러면 대책. 자, 플래시오버 방지 대책. 아니, 저기 나와 있잖아. 다른 책에 보면은 청각에 천정이 불여나, 나대나, 뭐 개구부 어쩌고저쩌고. 언제까지 그거 할 거냐고. 언제까지 하고. 가연물 제거. 연기 500도, 600도 안 되게 하면 되잖아요. 연기 500도, 600도 낮춘다. 이하로 낮춘다. 그러면 바닥 수열량 20에서 40kg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 반자 높이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환기창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그게 대책이라니까. 여기 40g/s 있잖아요. 초당 40g 안 하면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 잘하시더만 불여나 난여나 하면 되잖아요. 40g/s 안 되겠고. 이게 대책이라니까. 그 말도 안 되게 뭐 청각이야 해가지고 뭐 천정에 불여나 뭐 개구부 영화 뭐 가연물 제거 이게 무슨 대책이냐고. 요런 거 대책이 요런 거. 요 그림 그려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실내 연소 확대 방지 대책이라니까요. 이거 공부를 꼭 하셔야 되냐고. 원리를 알고 하시라고. 원리를.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고 가셔야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몰라?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실내 연소 확대 방지 대책은 건축 대책이 이거예요. 지금 건축 대책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적 대책은 너무 쉬워. 소방적 대책은. 그렇죠. 어떻게 아시네? 유튜브 좀 보셨구만. 초기감지 초기소화. 초기감지 초기소화. 실내 연소 확대 방지 소방적 대책. 초기감지 초기소화. 건물 내 연소 확대 소방적 대책. 초기감지 초기소화. 상층 연소 확대 소방적 대책. 초기감지 초기소화. 인접건물 연소 확대 초기감지 초기소화. 초기감지는 안 되겠다. 인접건물에 여기 드렌체는 하나씩 넣고 개방형에다 하나씩 집어넣고 그러면 되잖아요. 거기 사항에 따라 조금씩 집어넣으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럼 실내 연소 확대 다. 자, 건물 내 연소 확대 지금 있죠? 실내 연소 확대는 자,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대책을 세웠으면 돼서. 그럼 건물 내 연소 확대는 옆에 실이 있네. 뭐 하라고? 그래, 방화구. 왜 이렇게 잘한가 몰라. 방화구에 하면 되지. 방화문 설치하고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하면 된다고.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 말했죠.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방화문 바뀌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이건 소방 기술사 내신 분들이 직무유기라니까. 이 중요한 거 맨날 건축적 대책 소방 우리 나는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소방 설계 동의할 때 건축법에 의한 방화구에 불연제로 이것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소방할 때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고 건축법까지 의견서 제출해갖고 우리 하라고 그래. 그럼 누가 해 방화구에 의견서를. 방화구에 건축사가 할 줄 알아요? 내가 설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건축사가 방화구에 아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물론 아는 사람이 있긴 한데 다 소방 설계사무소에 다 해줘.
그럼 거기서 누가 책임지냐고. 그래. 방화구의 건축법에 의한 것을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누가 책임지 나중에 그 확인은 건축감리자가 하십시오. 그렇게 딱 해야지. 그 건축법까지 소방감리가 책임지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문구를 넣으셔야 돼. 건축감리자 확인을 바꿔라. 옛날 대전소방서는 그렇게 했어. 2015년 그때는 방화구에 관련 부분은 건축감리자한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어. 건축감리자 당연한 거잖아요. 방화구 소방법 위반 방화구획 아까 말했잖아. 소방법 위반 방화구획은 소방감리자가 확인한 게 맞아요. 소방법 위반 방화구획. 자, 여기서 60분 플러스 방화구획이 아니고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은 중축됐을 때 우리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봐야 되죠. 통로로 연결된 부분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봐야 되죠. 하재 안전 기준 NFSC, NFPC, TC에 의한 소방 방화구획이 있어. 네 가지. 이건 소방감리가 봐야 돼. 그 네 가지. 첫 번째 뭐? 아니잖아요. 기계실은 7층 이상 2000제곱미터 넘어가는 감시 제어반실. 감시 방화구획 하라고 정확히 다 있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상전원실 하라고 정확하게 돼 있어. 방화구획 하라고 소방법에 하자는 NFPC, TC에 있다니까. 거기에 지금 소방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관리사님 말 안 해. 알고 있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 마십시오. 또 가압수도 아까 다 있잖아. 그 가압수 다 있는 게 거기에 또 압력수조 가압수는 거기 감시여만 첫 번째 말했잖아요. 저장 용기실이 방화구획에 들어갔으면 이제 방화구획 하라고 발이. 또 예? 발전기실 비상전원실 했잖아요. 감시여관실 비상전원실 중요한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비상전원실 했잖아요. 저장 용기실 방화구획 해야 된다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또 하나 있다니까? 재형구획 했누 들어갔어요. 했누. 그리고 기계실 있잖아요. 엔진 펌프를 쓰는 기계실은 해야 돼. 엔진 펌프를 안 쓰면 기계실 방화구획 할 필요 없어. 왜 엔진 펌프를 쓰면 해야 된다고? 비상 발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실에 엔진 펌프 이거 안 하는 데도 엄청나게 많아. 또 관리사님 또 그냥 등골이 오싹해지네. 아이씨 나 관리사 못해 먹겠다. 근다니까 지금 이게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도 이렇게 많은데 건축법에 의한 방화구획까지 우리가 해봐야 돼. 건축법은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 했나 이 말밖에 없어. 건피방해 13조에 1000제곱미터 방화구획 11층 이상이면 200제곱미터다 방화구획 불연재료 이상일 때는 500제곱미터다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있으면 곱하기 3. 이걸 건축감리가 해야지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 네. 자르지 말고 너 이거. 네, 자르는 거 말고. 그러잖아요. 건축법이 그냥 건축 강의는 뭐하라고. 그거 또 말하잖아. 마감재료 검토하라고. 검토위원회 제출하라고. 마감재료. 건축은 마감재료 유리창하고 문만 달리면 준공이 된다니까? 천장 안 해도 돼. 텍스 처리 안 해도 돼. 바닥 안 해도 돼. 시멘트 바닥 그대로 해도 준공이 돼. 그걸 우리가 뭐로 검토하냐고. 내 말 맞죠? 이게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 나도 이해가 안 돼. 소방감리만 진짜 완전히 바보 만들었어 지금. 그것까지 소방서에서는 안 해도 돼. 준공 안 해도 된다는 건축 준공은 다 나와. 유리창만 끼어있으면. 그래 소방관 진입창 같은 건 우리가 봐도 된다게. 소방차 진입로 같은 건 소방감리가 볼 수 있다고 의견서 제출하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해보냐 이 말이지. 그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어력 같은 거. 그러면 아까 의견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건축감리 의견서 제출해서 딱 줬어. 여기는 방화문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 그거 딱 제출했는데 그 확인을 누가 해야 되냐고. 건축감리가 아니라 그 말을 꼭 해야 된다고. 소방감리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라고. 소방법에 의한 방화문이 확인했는데 건축법까지 우리가 어떻게 감리하냐고. 당연한 거지. 근데 희한하게 또 관리사를 확인하게 돼 있어. 관리사를 확인하게 돼 있잖아. 건축에 관련된 방화문 방화 썼다. 적정성 검토. 양호 불량.
실내 연소 확대 플래시오버 방지, 건물 내 연소 확대 방화구에, 그다음에 상층 연소 확대, 건물 내에서 상층 연소 확대, 건물 외에서 상층 연소 확대 같은 경우는 건물 외에서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팬드레, 캔틸레바, 건축적 대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접 건물은 건축적 대책은 인동거리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축적 대책하고 소방적 대책, 소방적 대책을 하는 과정, 소방전기기계, 건축 대책 방금 말했어요. 뭘로 한다고? 발화는 방역, 그 다음에 연소는 불연제로, 중분해는 난연제로, 그 다음에 방화구에 내화구조로 하더라. 내화구조. 이게 건축 대책. 이것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왔다고? 하재 저항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하재 저항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 하재 저항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걸 다 말해야 돼. 발화, 방역, 불연제로, 중불연제로, 난연제로, 방화구에 관련해서 이게 하재 저항이야. 하재 저항. 그 밑도 끝도 없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험 문제는 건축 대책을 패시브, 그 다음에 소방적 대책을 액티브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액티브, 패시브 하면은 안 맞는 경우가 좀씩 있다고. 안 맞는 경우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건축 대책, 소방적 대책으로 해라. 그리고 소방적 대책은 소방 전기 기계 갖고 하면 된다. 소방 전기 소방 기계. 건축 대책은 아까 저기 말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상호 조합을 해서 뭘로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 40회 시험 중에 40분이 나왔어. 시험 문제가 40개가 나왔어. 뭐라고? 그렇죠. 성능 위주 소방 설계.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소방시설 구축. 이게 기본 목적이라고. 건축 대책, 소방적 대책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항상 대학교에서 공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온도가 높다. 이것을 뭘로 표현한다? 공학적으로 하재 강도가 크다. 온도 저기 있잖아요. 요 킬로와트 여기를 온도로 또는 온도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하재 강도가 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자, 가연물 양이 많다. 이것을 또 어떤 식으로 공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래, 하재 하중이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자, 우리 그리고 하재 강도가 크다 보니까 주수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주수율. 물방울 크기도 커야 되고 주수율도 높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도 구멍이 크다. 이 말을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K값이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공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공학적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 공학적 이론 나온 것이 ADD, RDD 나오는 거잖아요. ADD, RDD 막 이런 거. 그것을 계속 갖고 가는 것들이요. 시험에 ADD, RDD. 근데 ADD, RDD만 하면 안 된다고. 실제 가연물 상단에, 하염을 뚫고 가연물 상단에 도달하는 물의 양, 하재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설명을 하라고. 그럼 공학적 이론 같은 거 딱 정립을 돼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 대학 교수들이 하는 거나 기사들이 하는 거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라고? 툴이 중요해. 툴이. 이 툴은 진짜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툴 무지하게 중요하더라. 왜? 하재 성능위기를 해야 될 때는 하재 시뮬레이션, 또 피난 시뮬레이션 두 개 해야 된다. 하재 시뮬레이션의 기본이 되는 것이 별표 1이 삭제가 됐어. 임명안전 기준이. 근데 서울시 가이드라인, 이제 소방청의 가이드라인에 나온 거야. 별표 1이. 근데 지금 그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까지 했던 건 다 엉터리라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있잖아. 근거가 없는데 어디 가서 보고 있냐고. 소방시설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별표가 삭제가 됐잖아. 응? 엉터리지. 임명안전 호열가도 삭제가 됐는데 지금 서울시 성능설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임명안전 기준에 대해서 설명서 해갖고 굉장히 잘 나왔어. 상세하게. 지하 주차장은 8,500kW로 해라. 전기차는 7,000kW짜리 3개를 해라. 그리고 울트라 패스트로 해라. 이런 식으로 쫙쫙쫙 나왔어. 판매 시속 5,000kW 패스트로 해라. 그
그 다음에 일반 주방 같은 데서 3500kW를 해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짜가서 임명안전 기준을. 그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잖아. 무조건 갖고 가셔야 돼. 응? 피난 시뮬레이션. 자, 피난 시뮬레이션은, 자, 우리 피난 시간 할 때. 이것은 A셋. 거주 가능 시간을 측정하는 거고, 아까 호혈가정 임명안전 기준으로 피난 시간을 측정해야 돼. 즉, R셋을 측정하는데, R셋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감지 시간, 플러스, 요게 중요하다니까. 피난 지연 시간. 요게 이제 그 전에 성능설계 그 전에 법이 있을 때는 피난 가능 시간은 나와 있었어. 근데 무슨 피난 반응 시간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피난 지연 시간이 맞지. 근데 서울시 성능설계 가이드라인 피난 지연 시간 이름이 바뀌어갖고 나왔어. 아주 잘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잘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은. 네? 굉장히 잘해. 피난 지연 시간.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동 시간. 그래서 이동 시간은 피난 시뮬레이션을 해라. 이동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감지 시간은 오래된 데이터로 대부분 60초로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성능 설계 가다 보면은 시민 하다 보면 60초 다 정해갖고 와. 예? 오래된 데이터를 해갖고. 피난 지연 시간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뭐? W1, W2, W3, 육성방송 할 때, 안내방송 할 때, 그냥 사람이 확인하고 이렇게 할 때, W1, W2, 1분에서부터 8분까지 있더라. 수면을 하냐, 안 하냐, 불특정 다수가 다니냐, 안 다니냐, 제2약자가 있냐, 없냐, 제2약자가 있으면 8분까지 피난 지연 시간이 된다, 이 말이지. 이게 60초에다 8분 집어넣으면은, 몇 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9분 동안 있어야 돼요. 거주 가능 시간 9분 동안 있어야 되고, 이동 시간까지 또 측정을 해야 되잖아. 이동 시간 대부분 300초 나와, 300초. 이동 시간이 부산청, 이게 부산 소방청에서 1,400제곱미터 지하 주차장을 한 적이 있어. 이게 가시도가 계단을 하나 막았을 땐 140조. 나머지 다 가시도 때문에 차이가 나. 호열 가독에서 호흡 한계선, 가시도, 열선, 독성 이게 문제 안 돼. 가시도가 제일 시간이 짧아. 근데 피난 계단을 하나를 못 쓰게 하는 과정, 피난 계단에서 가까운 쪽에 하나가 발생하고 하면은 140초밖에 안 나와. 화재 시뮬레이션이 140초밖에 안 나와. 그건 여기 나머지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이 두 개에 맞춰갖고 하는 거. 같은 업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10초나 15초마다 간격으로 맞춰서 하는 것이 커플링이야.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계속. 이번에 나왔다가 안 나온다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커플링은 또 성능 설계 가이드라인 보면은 검게 칠해져갖고 나와. 색깔 검게 아니야. 뭐라 그러지? 중요하다고. 개짝 쳐갖고 나와 있어. 개짝 쳐갖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라고 뭐 엉뚱한 거 공부하지 마시고. 아니,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그 내용이 이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툴이 중요한 거지. 화재 시뮬레이션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급 인력.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소방적 대책, 건축 대책 이런 식으로 쭉 해갖고 나오는 것이 소방기술사예요. 소방기술사가 당연히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의견서 제출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지금 전부 다 이게 딱 정해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능설계, 내화설계란 말이 있어요? 성능설계, 피난설계란 말이 있어? 없잖아. 성능인지 소방설계로 영어가 다 성의됐다니까. 이 자체가 성능인지 소방설계라니까. 성능인지 소방설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내 말이 꼭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해갖고 공부하면 얼마든지 편한다고. 그래서 화재 시뮬레이션 A셋 중요하죠. A셋을 늘리는 대책. A셋을 늘리는 건축 대책, 소방적 대책. R셋을 늘리는 피난 시뮬레이션은 R셋이잖아. R셋, 피난 시간. R셋을 늘리는 건축 대책, 소방적 대책. 이건 머릿속에 새겨야 돼. 이것은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